2019-20 챔피언스 리그 결승, PSG와 미넨의 대결. 첫 빅이어에 도전하는 PSG, 그리고 유독 긴장한 듯한 이 남자, 세계 최고의 재능 네이마르입니다. 전반부터 상대를 몰아붙이는 네이마르. 하지만 어째서 자꾸 간발의 차이로 빗나가는 걸까요? 그리고 후반 59분, 후방입니다. 경기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결국 PSG의 챔스 첫 우승은 좌절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 가장 뜨겁게 울고 있는 이 남자, 네이마르. 그날 네이마르는 여전히 화려한 천재가 없고 여전히 간발의 차이로 아쉬웠습니다. (1992년)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1시간쯤 떨어진 작은 도시 모지다스 크루제스. 이곳에서 축구선수였던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은 한 소년이 태어납니다. 네이마르 주니오르.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그에겐 축구공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볼을 다루는 감각은 또래 중 누구보다도 빨랐고 동네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틀 펠레가 나타났다고 말이죠. 겨우 7살. 펠레를 배출한 명문 구단 산토스의 우수팀에 합류합니다. 그의 이름은 금세 브라질 전역에 알려졌고 14살 스페인으로 날아가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팀 테스트까지 봤죠. 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산토스에서 뛰는 것을 원했기에 네이마르는 곧장 산토스로 돌아옵니다. 이곳은 지금의 네이마르가 뛰고 있는 구단이기도 합니다. 훗날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다시 산토스로 돌아온 거죠. 이후 프로로 데뷔한 네이마르는 코파의 클럽 대항전인 리베르타도레스에서 산토스의 우승컵을 안깁니다. 그리고 2014년 자국에서 열린 월드컵. 22살의 네이마르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조별리그에서 3경기 4골, 미친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와의 8강전, 콜롬비아 수비수 후안수니가와의 충돌로 인해 척추 골절을 입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월드컵 경기를 뛸 수 없었습니다. 네이마르 없이 치러진 독일과의 4강전 결과는 7대1. 자국에서 당한 가장 잔인한 패배였죠. 국민들은 생각했습니다. 네이마르가 있었더라면 이런 악몽 같은 일이 생기진 않았을 거라 말이죠. (2013년) 드디어 유럽 무대에 진출하는 네이마르. 그를 데려간 팀은 바르셀로나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하나로 무려 약 830억. 실제 바르샤가 지출한 총 비용은 약 1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브라질 선수 역사상 가장 뜨거운 이적이었으며 지금까지도 역대급 이적 사례로 남아있죠. 그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전 세계가 기대했죠. 하지만 처음부터 잘 맞지는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티키타카 전술과 네이마르가 구사하던 개인기 중심의 플레이 스타일은 어느 정도 조율이 필요해 보였죠. 그리고 다음 시즌 수아레즈가 이적하며 우리 모두가 아는 그 사건이 시작됩니다. 때는 2015년 1월 11일 아틀레티코와의 경기였습니다. 메시, 수아레즈 그리고 네이마르가 함께 출전한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이른바 MSN은 환상의 호흡으로 한 골씩 터뜨리며 전 세계를 흥분시켰고 그렇게 전설이 시작됐죠. 도무지 막을 수 없는 파괴적인 조합이었습니다. 그들은 113경기에서 무려 253골을 합작해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경기가 있습니다. 그날은 수아레즈의 엘클라시코 더비 데뷔전이었죠. 전반 4분 수아레즈의 롱패스 그리고 네이마르의 선제점. 그날 박스 안에서 네이마르의 움직임은 정말 환상적이었죠. 경기는 졌지만요. 그리고 그해 유벤투스와의 챔스 결승전 네이마르는 쐐기골을 터뜨리며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확실히 각인시킵니다. 여기 MSN이 있고 여기엔 네이마르가 있고 그렇다면 아무도 그들을 이길 수 없던 사실이에요. 그렇게 생애 첫 챔피언스 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그해 바르샤는 트래블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곧 네이마르는 잦은 부상과 컨디션 저하로 예전같지 않은 폼을 보이게 되죠. 그쯤 PSG의 이적 제안, 게다가 천문학적인 금액 규모였죠. 그는 그렇게 눈부셨던 바르샤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화려하게 시작된 PSG에서의 생활. 하나 약 3,100억 정도의 이적료는 지금도 깨지지 않는 세계 최고 기록이죠.
그리고 그는 데뷔 시즌 리그에서 폭발적인 활약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후 연이은 부상, 2시즌 연속 결장을 반복하며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내부에서도 잡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마침내 네이마르는 훈련장에 복귀합니다. 하지만 그 복귀보다 먼저 터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로 돌아가고 싶다. 그의 한마디는 전 유럽을 뒤흔들었죠. 세계 최고 금액으로 이적한 선수가 2년 만에 친정팀 복귀를 원한다고? 홈경기장엔 꺼지라는 현수막이 걸렸죠. 하지만 그날 네이마르는 끝내 팬들을 열광시키죠. 사람들은 다시 말했죠. 역시 네이마르다. 그 시즌 PSG는 그의 활약에 힘입어 구단 역사상 첫 챔스 결승에 진출합니다. 다시 바르셀로나에서의 그 영광을 재현해낼 기회였죠. 상대는 바이에른 뮌헨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발의 차로 엇나가는 그의 군. 결국 후반 킹슬레 코만의 헤더골로 뮌헨이 득점, 그해 우승 트로피를 가져가게 됩니다. 바르샤에서의 폼 저하, PSG에서의 부상, 팬들과의 갈등, 네이마르는 해내 보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네이마르는 챔스에서 우승컵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후 그는 여전히 메시, 음바페와 더불어 팀의 핵심 선수였죠. 하지만 잔부상이 지속되었고 경기력엔 기복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퍼포먼스만큼은 세계탑이었지만 매번 시즌 중반에 쓰러졌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여름 PSG는 네이마르와의 이별을 결정합니다. 눈부시게 시작한 PSG 생활. 그 끝은 조금은 씁쓸했습니다. 사실 그가 더욱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그라운드 밖에서의 생활 때문이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생일 파티 수준은 어마어마했습니다. 2019년엔 무려 500명이 초대되었다고 하죠. 언론은 파티에 진심인 남자라며 조롱했죠. 문제는 생일 이틀 뒤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SNS에 이런 모습을 숨기지 않았고 팬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갔습니다. 여기에 각종 스캔들까지. 재능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미성숙한 슈퍼스타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은 것도 이런 이유였죠. 하지만 그런 네이마르도 국대 유니폼을 입을 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2021년 코파 아메리카 결승. 상대는 아르헨티나. 그리고 그가 가장 찬란했던 시절을 함께했던 동료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우승컵은 메시의 품에 안깁니다. 경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한참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PSG로부터 아릴라르로 이적. 그는 다시 한번 전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아릴랄은 그를 품기 위해 1억 유로, 하나 약 1,450억 원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이적 3개월 만에 월드컵 예선에서 십자인대 부상, 경기를 뛰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2024년 네이마르는 자신이 처음 프로로 데뷔했던 친정팀 산토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전히 부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행보. 하지만 늘 세상을 놀라게 했던 네이마르였기에 앞으로도 모를 일이죠. 화제성과 스타성, 천부적인 재능, 세계 최고의 퍼포먼스. 그럼에도 늘 조금은 아쉬웠던 행보. 실망을 주지만 또 다시 우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의 이야기였습니다.